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 실장입니다. 드디어 이제 12월이 이제 어느덧 끝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연말에 결산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제가 1년 동안 내내 한 달에 한 번씩 기아자동차 생산 일정, 이제 현대자동차 생산 일정 관련해서 쭉 영상을 만들어 드렸던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종합해가지고 각 차종별로 도대체 생산 일정은 얼마나 이렇게 늘었는지, 얼마나 줄었는지를 오늘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왜 줄었고 왜 늘었는지 관련해서 조금은 알 수 있는 힌트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거두절미하고 바로 각 차종별로 생산 일정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자동차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 편으로 기아자동차 들어가도록 할게요. 현대자동차 아반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반떼부터 시작을 하면은요. 자, 1월부터 거의 6월까지 꾸준하게 생산 일정이 쭉 늘어났는데요. 지금 이거 왜 이렇게 늘어났나 확인을 해보니까 1월부터는 이제 전방 카메라 공급 부족이나 N라인의 반도체가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다가 계속 이제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생산이 이제 조금 부족함으로 인해서 쭉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월 정도 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스마트키 관련된 부품들이 좀 부족해가지고 스마트키를 이제 미지급하는 사태들도 있었었죠. 마찬가지로 아반떼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고 8월 달부터 이제 6월 달부터 쭉 이제 이어지긴 했지만 8월 달부터는 인스퍼레이션 트림 같은 게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 납기가 좀 오래 걸리는 상황이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11월 달까지 쭉 가다가 이제 12월 달부터는 우리가 이제 생산된 것들이 이제 계약을 진행하려고 보니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취소가 되는 사태들이 좀 많이 일어났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좀 자연적으로 좀 줄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11월에서 12월 달 사이가 이제 그 생산 일정이 좀 줄게 됐는데 그게 다 이렇게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빚어지는 사태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솔린은 이렇게 쭉 이어졌었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로 쭉 올라가다가 결국엔 10월 달 정도에 24개월이 이제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산 일정이 막 길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반떼도 문제가 많이 있긴 있었어요. DCT 미션 같은 것도 좀 문제가 있었고 타이어도 공급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이제 3월 달에 쭉 이어지다가 결론적으로 이제 계속 쭉 이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 그다음에 이제 10월 달부터는 3개월 정도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소나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소나타는요. 1년 내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1.6 터보의 가솔린 엔진이 공급이 좀 부족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계속 2개월에서 3개월로 쭉 가다가 9월 달부터는 4개월로 쭉 늘어났습니다. 소나타 2.0 같은 경우도 이제 크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계속 좀 납기가 쭉 이어지다가 5월 달에 잠깐 3개월로 되고 그다음부터 쭉 내려가다가 2개월 정도면 이제 차량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소나타 LPG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9월부터 이제 4개월로 쭉 늘어난 것들이 좀 있죠. 그랬다가 12월 달에 다시 2개월로 쭉 줄었습니다. 자, 소나타 N라인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었던 건 없었습니다. 2.5 터보 반도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초반기에 쭉 이어지다가 거의 7월 달까지도 계속 쭉 문제가 있었던 거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소나타 자체가 이제 계약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출고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로 계속 쭉 한 5개월, 6개월 정도면 여러분들 하이브리드 차량이 5개월, 6개월이면 굉장히 적은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게도 10월 달부터는 좀 7개월로 쭉 늘어나긴 했지만 비교적 하이브리드 차량 치고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그랜저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랜저 이번 11월 달에 이제 풀 체인지가 되면서 이제 급격하게 생산 일정이 확 늘어나긴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소나타에 들어갔었던 그 2.5 터보 엔진 같은 경우도 우리 지금 그랜저 2.5 터보를 쓰게 되면서 지금 현재 반도체 소자가 계속 부족해서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 다음에 3.5 가솔린 같은 경우도 2개월, 3개월 내면 출고가 가능한데요. 그렇게 계약이 많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계약을 하면 2, 3개월 내로 받을 수 있었지만 풀체인지가 진행이 되면서 지금 현재 8개월 정도가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랜저 LPG 차량도 있죠. LPG 차량 같은 경우도 3개월 내에 쭉 받을 수 있었다가 풀체인지가 진행이 되면서 11개월이 걸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랜저 하이브리드. 자,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지금 8개월에서 10개월 사이에 차량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랜저 풀체인지 최근에 이제 가격이 정확하게 딱 산정이 되면서 제가 볼 땐 1월 달 정도면 이제 얼마나 걸릴지가 예상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가솔린이나 LPI가 이제 생산 기간이 확 늘어났듯이 아무래도 그랜저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땐 한 16개월, 18개월 정도가 걸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아이오닉 6 이번에 10월 달부터 이제 시작된 차량인데요. 이 차량 지금 그냥 꾸준하게 큰 이슈 없이 18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제네시스 승용 라인에서 제네시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보면 자, G70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G70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롤러코스터급으로 이제 쑥 올라갔다 내려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G70 같은 경우는 이제 슈팅 브레이크가 올해 9월부터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됐었는데 뭐 2개월 정도 걸리다가 갑자기 또 한 4개월 후 올라갔다가 다시 2개월로 돌아간 점이 있네요. 그다음에 G80 같은 경우에도 뭐 1월달, 3월달 계속 디젤 같은 경우는 1월달에는 아예 디젤이 단상이 됐고 3월달에는 3.5 람다 엔진 반도체 부족한 게 쭉 이어지다가 9월달에 페이스리프트도 되면서 이제 10개월로 쭉 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2월달 우리가 이제 계약 취소 사태가 쭉 일어나면서 다시 이제 6개월 정도로 이제 생산이 걸리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자, G80 전기차 같은 경우도 전기차 치고 오래 걸리진 않은데요. 6개월, 5개월 사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G90 이번 연도 2월에 출시가 되면서 9개월, 10개월 정도가 걸리다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롱힐바디 같은 경우도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우리 SUV 라인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UV 이제 우리 캐스퍼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새롭게 나오면서 4개월 정도 쭉 걸리다가 급격하게 7월부터는 이제 모든 일들이 다 마무리가 되면서 1개월 이내에 차량을 받아보실 수 있는 차량이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베뉴. 계약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생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땐 다른 차량들을 생산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베뉴가 좀 밀려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월부터 꾸준하게 쭉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15개월, 14개월 정도가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투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1개월부터 12개월에서 이제 15개월까지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요즘에 이제 코나 풀체인지 된다고 이제 얘기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디자인 오픈한 거 보니까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이번에 그랜저 풀체인지 된 것처럼 아마 이제 패밀리 룩으로 이제 쭉 맞춰서 가는 것 같은데, 자, 이제 코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5개월 정도 걸리다 6개월 걸리다가 다시 5개월. 여러분들 이제 생산을 아마 요청하게 되면 5개월 6개월 사이에 만들어질 건데 아마 풀체인지가 되고 나면 아무래도 더 오래 걸릴 거라는 것도 염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나 N 같은 경우에는 2개월로 쭉 걸리다가 7월부터는 1월로 쭉 줄어드는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자, 코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도 7개월부터 쭉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하이브리드 오래 걸리죠. 10개월로 쭉 이어지는 거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4, 5월부터 확 올라간 이유가 하이브리드 관련된 자재가 굉장히 공급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생산 일정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투싼 우리 오랫동안 정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제 올해 초부터는 6개월 정도 걸리다가 결국에는 이제 6월, 7월 뭔가 이제 7월 분기점으로 봐서 뭐 어떤 것들인지 굉장히 좀 생산 일정이 빨리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7월 기점으로 굉장히 높아진다든지 하는 차량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지금 투싼 같은 경우는 6월, 7월부터 굉장히 생산 일정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좀 살펴보면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게 초반에는 뭐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해서 1월 달에 좀 문제가 있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4월부터는 이제 하이브리드나 디젤 관련된 것들이 이제 좀 자재가 공급이 부족하면서 좀 문제가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부터는 이제 컴포트 옵션 관련된 것이 좀 납기가 지연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어졌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투싼 N라인 같은 경우도 지금 가솔린과 거의 유사하게 9개월로 쭉 걸리는 걸로 확인되고 투싼 디젤 같은 경우도 8개월로 쭉 이어지다가 12개월, 13개월까지 걸리다 결국에는 이제 12월 달에는 9개월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됐네요.
그다음에 투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6개월로 쭉 이어지다가 5월, 6월 요 사이에 12개월로 쭉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지금 연말까지 1년 동안 아무 변동 없이 12개월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아이오닉 같은 경우도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닌데 뭐 그래도 다른 차종들에 비해서는 크게 문제 없이 쭉 그냥 12개월로 유지가 되고 있네요. 자, 그다음에 산타페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타페 뭐 이제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뭐 대체적으로 다 비슷비슷하게 이제 생산 일정이 쭉 올라간 상황인데요. 자, 일단은 1월부터 한 6월 달까지는 계속 이제 엔진 반도체 관련해서 계속 부족함이 있어가지고 생산 일정이 쭉 이어지다가 한 8월부터는 이제 6인승이나 7인승 이제 선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납기가 계속 지연이 되는 상황이 있었고 9월 달부터는 이제 시트 플러스나 플래티넘 같은 걸 넣었을 때 마찬가지로 또 납기 지연이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한 10월, 11월 달 정도에는 이제 가솔린 엔진 관련해서 부품이 좀 부족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좀 생산 일정이 계속 늘어났다. 그러다가 다행히 좀 한 11월 달, 12월 달부터는 좀 줄어드는 상황이 왔습니다. 디젤도 마찬가지죠. 디젤도 뭐 5개월, 7개월, 9개월, 12개월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점차 떨어지는 거. 이걸 보니까 제 주식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산타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계속 쭉 올라가다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8개월, 9개월까지 올라가다가 18개월까지 가고 결국에는 24개월. 네, 2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왔었는데 다시 12월 달부터는 20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연말이 되면서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좀 보이는데요. 연말에 좀 활짝 웃어야 되는데 내 주식은 웃지도 않고. 자, 펠리세이드 넘어가겠습니다.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1개월, 2개월 내에 분명히 차량이 바로바로 생산이 돼서 저희 같이 이제 영업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훌륭한 차량 중에 하나였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5월 달에 페이스리프트를 진행을 하면서 다시 이제 생산 일정이 확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현재 썬루프가 들어간 거냐, 썬루프가 안 들어간 거냐에 따라서 생산 일정이 좀 납기가 줄었습니다. 자, 펠리세이드 디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쭉 올라가다가 다시 6개월, 5개월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썬루프가 들어간 것과 들어가지 않은 거에 생산 일정이 굉장히 급격하게 확 떨어지게 됐죠. 자, 넥소 같은 경우는 1, 2개월 안에 차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보조금 같은 것들 지급받아야 되는 것들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1년 동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GV60 넘어가겠습니다. GV60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아이오닉 5랑 비슷하게 전기차 12개월 정도로 쭉 생산이 걸리는 걸로 보여집니다. GV70 디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쭉 올라갔고 가솔린 2.5, 가솔린 3.5도 한번 쭉 볼 텐데요. 대체적으로 다 똑같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이게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연초부터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서 납기 지연이 좀 계속 있었던 거였는데 6월, 7월 달부터는 이제 전방 레이더가 좀 부족하면서 아무래도 생산 일정이 더 늘어났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GV70 같은 경우에 디젤은 5개월 걸리다가 결론은 16개월까지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빚어졌고요. 2.5 가솔린 같은 경우도 뭐 15개월, 16개월. 그 다음에 GV70 가솔린 3.5 같은 경우도 15개월, 16개월. 네, 이제 대체적으로 1년 이상이 걸려야 되는 차량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GV70 전기차. 우리 지금 현대자동차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G80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다 12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GV80 넘어가겠습니다. GV80이 아마 제가 지금 영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역대급의 생산 일정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자, GV80 같은 경우에는 뭐 초반에는 11개월, 6개월, 9개월도 됐다가 결론적으로 9월달, 10월달부터는 30개월이 걸리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30개월이나 걸리는 것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제가 볼 땐 수출입니다. 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10월달부터는 2열 컴포트 패키지 부품들이 좀 부족하게 되면서 생산 일정이 좀 늘어난 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결론적으로는 수출입니다. 수출. 네, GV80 디젤 같은 경우도 뭐 거의 11개월, 12개월 걸리다가 18개월 걸렸다. 다시 이제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디젤 사시는 분들 별로 없죠. 가솔린 3.5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죠. 24개월로 늘어난 상황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타리아 같은 경우도 LPI나 디젤 따져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투어러와 라운지도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투어러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투어러 같은 경우도 계속 쭉 이어갔죠. 이게 왜 이렇게 계속 쭉쭉쭉 늘어났나 한번 보니까 제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엔진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계속 부족했던 것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결론적으로 지금 11개월, 12개월까지 걸리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 싶고요. 마찬가지로 라운지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엔진에 지금 반도체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쭉 늘어났던 상황들이 빚어지고 있고요. 카고 3도 카고 5도 마찬가지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이상은 기다리셔야 차량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포터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포터 이제 뭐 전기차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거의 9개월, 6개월 요 사이로 이제 지금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포터 같은 경우도 이제 디젤 엔진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계속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큰 차이도 없죠. 8개월이었다가 9개월로 쭉 늘어난 거. 그다음에 더블캡 같은 경우도 5개월이었다가 6개월 늘어난 거. 뭐 1개월 정도가 쭉 꾸준하게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포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 걸리다가 3월 달부터는 12개월로 쭉 현대 전기차 같은 경우는 12개월로 쭉 이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영상에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딱 누르시면요 저희 카카오톡 채팅을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채팅방에 링크를 타고 들어오신 다음에 저 견적 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제 설문 작성할 수 있는 링크를 넣어 드릴 거고요. 네, 이렇게 현대자동차의 모든 차종들을 한번 1월부터 12월까지 변동된 수치들을 한번 쭉 확인을 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지금 제가 한번 쭉 얘기해보면서 나왔던 내용들은 반도체가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해서 생산 일정이 쭉 늘어났었던 거.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 11월 달, 12월 달부터는 계약 취소가 이어지면서 생산 일정이 조금 줄은 거. 그다음에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GV80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생산 일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바람이 있다면 23년도부터는 이제 반도체도 조금 이제 나아지고 그러면서 차량 가격도 좀 떨어지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차량 가격이 떨어질 일이 없겠죠. 자, 이렇게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년에도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안내해드리는 영상들 많이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같이 한번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실장이었습니다. 안녕.